TV 빵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FOMC가 있기 때문에 지수는 계속 횡보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쁘진 않아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으로는 고점이죠. 계속 고점 라인에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테마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홍준표 테마주, 천연가스 테마주, 카카오뱅크 테마주입니다. 먼저 우리가 홍준표 테마주, 한국선제나 또 우리가 경남스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차트 굉장히 좋고요. 기본적으로 이 종목들이 철강주 섹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좋기 때문에 되게 대장주로서 있다라고 어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포스코의 차트는 꺾이긴 했으나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원자재 테마주들이 한번 조정을 겪고 있는 것 뿐이지, 어떻게 보면 원자재들 랠리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장주로서 원래는 경남스틸이 더 강했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역사적 신고가죠. 연봉으로 보시면 그럼에 비해서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진 않았는데, 한국선제의 차트가 더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요걸 말씀드렸고요. 뉴스를 보시면은 복당 사인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준표가 이제 복당을 하는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율이 5.9%나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복당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이 정치적 행보를 더 강하게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홍준표 지지율이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홍준표 테마주들을 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막상 복당을 하고 나서 이제 지지율이 나오기 전까지는 또 조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당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시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선제랑 경남스틸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 경남스틸이든 한국선제든 언제든지 상한가 한 방 뽑아주면은 바로바로 전고점 돌파할 수 있는 차트에 있습니다. 특히 이 한국선제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종가상으로 전고점을 돌파한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되겠고요.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상한가 한번 조금 한 10%짜리 양봉 하나만 뽑아줘도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복당이 당장 언제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홍준표만이 알기 때문에, 얘가 내일 만약에 복당 얘기가 나온다든지 조금 더 국민의힘 쪽 지지율 얘기가 나온다면 강하게 상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약간 음봉 한번 떨어져 줄 수 있습니다. 이 음봉을 통해서 우리가 5일선이 이런 식으로 붙게 되겠고요. 5일선이 이런 식으로 붙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이 5일선을 지지받고 양봉을 뽑아주는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당이라는 어떤 큰 이벤트가 남아있는 종목인 만큼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천연가스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계속 오르고 있고요. 우리가 천연가스 인베스팅닷컴을 들어가시면 천연가스가 지금 3.3599불 구간에 있습니다. 물론 천연가스가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주 뜨겁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듭니다. 보시면은 이 직전에 2005년 이 거대한 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돌파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최근 시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최근 시점으로 보게 된다면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가 여기였는데, 코로나 시기 이후로 최근 어떻게 보면은 작년 10월달 고점을 이제 돌파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천연가스 코로나 이후 신고가 돌파라는 뉴스 뉘앙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들고 가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WTI의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WTI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전 시점을 돌파한 상태 71불 있고요. 사실 이 유가가 조금 더 반응을 하려면 이 부분 80불을 좀 돌파를 해줘야지만 더 강한 시세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천연가스나 유가나 아시다시피 우리가 셰일가스를 파게 되면은 원유랑 이 천연가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가스 테마주로는 뭐 한국가스공사 가장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시총이 너무 크고 이런 종목도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서울가스를 보시면은 이 종목은 시총 6,700억인데 굉장히 가벼운 종목입니다. 직전 5월 18일 날 천연가스 이슈 때 강한 상한가 그리고 갭 상승을 했던 종목인 만큼 우리가 이 종목을 보셔야 되겠고, 뭐 요거 말고는 대성산업 같은 경우는 대성가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이 보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유가 테마주는 저는 중앙에너비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급등주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일선 패턴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21선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1선을 견고하게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꾸준히 홀딩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요걸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이 상장 이슈가 있는데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4월 15일 날에 예비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료일이 6월 21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물론 그 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예비 심사 그 승인일이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관련주 예스24와 한국금융지주 요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한국금융지주가 어떻게 보면은 수혜일 수 있죠. 사업적으로도 시너지가 나고요. 그렇지만 예스24 같은 경우에도 단순한 테마주는 아닙니다.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지분을 1.4%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있는 근거가 있는 테마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게 무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때 무중을 했죠. 이때 무중을 했기 때문에 무중 물량이 남아 있다. 이게 이제 6월 23일 날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6월 23일까지는 이 무중 물량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무중 물량이 나오면은 여러분 던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들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거의 2달 이상 들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빨리 팔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중을 받아버리면 당연히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바닥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21일 날 예비 심사 승인이 떨어지더라도 그때 살짝 오르고 다시 바닥을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6월 23일 무중 물량 소화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를 다시 매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스24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 지분 1.4%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오늘 떨어져서 시총이 한 2,500억대 후반으로 떨어졌을 텐데요. 이게 20조를 받습니다. 카카오뱅크가 20조는 받지 않습니까? 카카오뱅크가 20조를 받는다. 그렇다면 1.4% 지분은 2,800억은 받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 사실 현재도 지금은 그 지분 가치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종목이 무중 물량에 의한 투매가 나와서 만약에 14,000원 미만으로 떨어진다,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아마 14,000원까지 떨어진다면 아마도 이런 상태로 가겠죠. 이 정도 떨어지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은 21선에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뭐 21선 기술적 반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 종목이 이 자리가 가게 되면 14,000원대까지 빠지게 된다면 차트적으로도 좋고 펀더멘탈적으로도, 왜냐? 지분 가치만도 못 받는 거거든요. 이게 14,000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2,400억대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카카오뱅크 지분 들고 있는 것만 싹 다 팔아도 그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가 23일 무중 물량 소화하는 거 확인하면서 추가 매집하시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렸고요. 사실 FOMC가 남아있는 만큼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를 빵빵 터트려주는 경우는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물론 상한가 종목이 몇 개 있었긴 했지만 이 종목들이 상한가가 가기 전에 굉장히 힘들게 갔던 것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보시면
다만 이제 거래 대금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FOMC 끝나고 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한국선제라든지 뭐 가스공사, 서울가스, 뭐 카카오뱅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강한 시세에 뉴스만 나오면 바로 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